현재 그쪽에 그 동의서 진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상계 5동 동의율은 논할 것이 지금 못 되는 게 지금 이제 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율은 이제 충족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 입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석 전으로 구역 지정 고시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질문해야 되나요? 뭐 지금 그래도 또 여기 영상이라고 빼시는 것 같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 대한 연락처랑 다 확보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래도 전체적인 아직은 정식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은 측정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상계 5동은 이제 현재 뭐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면 뭐 대부분 한 80% 정도는 이제 확보가 돼 있고요. 다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위를 설립해야 된다. 뭐 직접 조합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요즘 국토부 관련한 신탁 시행자 방식이나 이제 신탁 대행자 방식을 또 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보다는 지금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저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는 것보다 우선 다양한 의견을 고시 발표 전까지 지금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정비구역 고시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예상을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러면 목표로 하는 기간은? 목표는 서울 정비사업 지역 중에서 최단 기간을 지금 목표로 해서 역시 역시 동의율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한 방향성의 문제이지 네. 일단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걸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7년 활동하면서 우리 이제 주민분들께서 재개발이 되겠냐 안 되겠냐 부동산 매체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매년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그런 의견들은 제 바람이 아닌 우리 토지 등 소유자 분들과 상계 5동 주민분들의 바람을 제가 듣고 답해드린 거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뭐 시간이 문제지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계 5동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게 2차 지정 때였었었나요? 1차 지정 때였었나요? 1차로. 그러면 그때 지정되고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준비들을 해왔었던 거고 네.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지역 분위기나 아니면 우리 입지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는 서울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면적도 서울 최고고 또 주민분들께서 저 외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만 이제 시기가 조금씩 가면서 이제 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최근에 던지시는데 그 부분은 선거 때 판가름이 날 것 같고 그 선거 기간 후에 뭐 조합장이든 위원장이 선출이 됐을 때 상계 5동 주민들과 더불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 최단 기간으로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상계 5동 위치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조합이랑 맨날 말들이 나오는 게 사업성 때문이잖아요. 네. 상계 5동의 사업성은 어떤가요? 상계 5동의 사업성도 서울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최고만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 좀 구체적인 수치로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고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건축 세대수는 어떻게 되고 저도 좀 질문해봐도 되나요? 저는 좀 이렇게 저희 그 불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7년 동안 이 업무를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이 조합장님 또는 좀 그 조합의 리더가 돼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준비 단계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분들은 조합장이 되려고 저렇게 자기 생계도 있을 텐데 자기 일은 어떻게 하고 뒷전으로 하고 저기서 저렇게 앞장서서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 또 조합장님들이 뭐 이렇게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있어서 저러는 건가 이런 오해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런 질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저는 이 일을 네. 좋아서 제가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 좋아서 정비 사업을 진행했을 계기는 사실 어머니를 모실 집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나을 것 같다고 어머니를 이제 설득하는 계기 때 추진을 하게 됐었고 또 이제 그 과정 때 이제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나 뭐 또 때로는 뭐 지지해 주신 주민분들도 계셨고 제가 하루하루 일을 진행해 가면서 대부분은 이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었었는데 뭐 따로 뭐 제가 뭐 사업성을 분석한다든지 뭐 다른 전문적인 일은 알아서 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성취감이 꽤 있었고요. 그건 뭐 돈이 생겨서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자랐던 동네에서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을 뭐 그런 고충을 저 아니면 해결하고 들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상계 5동 주민이셨었던 거예요? 네, 어렸을 네, 때부터? 네, 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그 분들께 그런 이런 오해나 누명 부분이 있었던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가 이제 뭔가 봉사 또는 사명감을 갖고 내 이 지역을 잘 되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었고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솔직한 게 좋아서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주는 옆에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더 그 사업이 좀 투명하게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에 그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근환 위원장님.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동의율이라든지 뭐 사업성 이런 거 좀 여쭤보면 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올 2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안 제한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도시계획 좀 진행하고 있고 그 설명회를 9월 초에 저희 뭐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고 설명회 진행하면서 저희 주민동의서, 입안 제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하면서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이 한 토지 등 소유자 한 3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으로 동의로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명회 하면서 주민분들 좀 분담금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 좀 해소해 드리면 뭐 한 2달, 3달 정도 안에 동의서 60%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상계동 쪽은 제일 핵심이 네. 사업성 논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보람 아파트의 종전 용적률이랑 네.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보람아파트 종전 용적률은 197% 되어 있고요. 대지 지분은 지금 평수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4개 평수로 되어 있는데 18평, 23평, 그리고 28평, 32평 이렇게 4개 평수로 되어 있는데요. 18평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한 8평에서 9평, 그리고 23평 같은 경우는 10평 정도 되고요. 28평은 대지 지분 한 13평 정도 되고요. 32평은 한 15평 정도 대지 지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28평이랑 32평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평형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대지 지분은 12평에서 13평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럼 2종 땅에 지어졌나 보죠? 3종 일반. 3종 일반인데 그 정도밖에 안 받나요? 그 정도씩이나 대지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좀 남네요. 단지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 대지분 12평은 사업성이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네.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네. 분담금에 이거 네. 노골적으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금 계산 뽑고 있어서 네. 저희가 9월 초에 설명회 할 때 공식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감정평가 법인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한 12~13평 정도 나오지 않나요? 30평형대 아파트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신축을 만들었을 때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 정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많아야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라고들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노원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안이 최근에 열람 공고도 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세권 주변은 인센티브 좀 더 주겠다. 뭐 특별 건축구역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인센티브 잘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것보다는 네.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저도 항상 요즘 강의할 때마다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사실 서울시가 눈에 불을 켜고 받아가는 게 전 눈에 계속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거 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뭐 지구 단위 계획 대상 구역은 아니고 딱 바로 옆에 이제 있는 단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 결과가 나오기를 크게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서울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전체적으로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에 상당히 좀 그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역세권 외의 단지 그 역세권을 벗어난 단지들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는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 역세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어떤 좀 사업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풀어줄 것인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아서 저희도 좀 답답한 현실이고요. 지금 뭐 서울시 기본계획 그 변경안에 대해서 열람 공고를 좀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보존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용 용적률 보존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 보존 개수를 2배수까지 허용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업계 내부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그 보존 개수 얘기하는 것들이 노원구의 전체적인 단지가 2배수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보존 개수 좀 최대치로 반영을 해서 그나마 뭐 임대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사업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밖에 있는 단지들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아까 말한 보존 개수를 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전 지구 단위 계획안 이번에 열람 공고 뜬 거 보면서 아 서울시가 진짜 제대로 정비할 생각이 있나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오히려 기부 체납 관련된 내용은 열심히 있고 네. 약간 좀 의아해하긴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그 보존 개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허용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는 네. 그리고 종전 현황 용적률 이제 적용해주겠다 막 이런 거를 봤지만 오히려 그게 사실 대놓고 노원구가 타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그것도 다이나믹하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오기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건 거죠? 네. 네. 그러면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네. 어떤 것까지 좀 서울시가 이런 네. 거를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노원구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온 그 밀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1.3배수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에 갖춰진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가지고 뭐 1.5배수 그 이상의 밀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1.3배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밀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300% 이내에서 하되 그 내에서 뭐 임대 비중을 줄이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든 일반 분양분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어쨌든 추가 분담금이나 사업비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네.
지금 사실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지금 원가보다 지금 몸반쳐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는 당연히 좀 높죠. 노원구도 사실 이거 지금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해요? 노원구 지금 분양해도 12억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기준으로 12억은 뭐 지금 네. 매매가가 얼마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그 어. 아파트들이? 지금 포레나 노원이 한 전에는 더 갔었지만 지금 좀 빠졌다 하더라도 13억에서 14억 13억, 사이. 14억 12억 뭐 내외에 있는 것 13억, 14억인데 조합원분이 만약에 얼마라고 치면 네. 한 6억 정도의 소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한 채 30평대 아파트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평수를 늘려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저희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근데 좀 일반적으로 애매한데. 이제 그 부인 입장에서 네. 대부분이 그냥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없이 볼 때는 네. 뻔하잖아요. 6억 정도 들어갈 건 대충 생각해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봤을 때는 작은 평형대하고 큰 평형대가 좀 상계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았을 때 30평형대 아파트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30평형대 아파트 만드는데 공사비는 내가 오로지 거의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지금 본인 아파트 가격에 6억을 더한 게 현재 분양 가격이어야 되고 네. 그게 보고 구분양가가 아니어야지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는 네. 건데 포인트는 사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네. 아까 뭐 12억에 분양했을 때 돈이 남냐? 뭐 이게 아니라 사실 공사비를 충당할 정도로 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 거 그게 같냐?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의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그 거기가 그 집값이 오르면 또 원재료비가 같이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이게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전체적으로 뒤집어지면 거기 천지가 개벽하는 거의 신도시급이니까. 근데 그거에 그 첫 번째 출발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재건축 뭐 상승장의 마지막에 어떤 추천지가 됐다가 죽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거든요. 생각해 너무 보시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네. 물어볼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분담 금액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막상 뚜껑 까봤는데 고만고만하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아까 옆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담금 이제 5억은 못해도 인지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아까 지금 집값에서 딱 5억 더하면 네.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많은 정비사업 조합들을 보다 보면 막 뜬구름 잡고 막 청사진 네. 그리고 우리 분담금 막 2억이면 돼요 3억이면 돼요 이랬다가 나중에 5억 하니까 으악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만약에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제대로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알고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는 뭐 시뮬레이션 나오는 그대로 이제 어쨌든 그걸 초에 공표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원구가 재건축 없이 이 상황 이대로 진행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재건축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장 뭐 어떤 땅을 파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준비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제가 입주 들어갈 게 10년 이후에 들어갈지 20년 이후에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뭐 분담금 문제나 뭐 집값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단지들은 좀 이렇게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미리 준비해놓고 속도 조절을 나중에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 좀 다른 단지들보다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주 좋은 전략이시네요. 맞네요.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고 결정권을 쥐고 내가 나중에 조율하겠다. 네. 그 얘기시면 뭐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늙어가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분담 금액이 얼마가 되던 간에 일단은 신축이 돼야 그 내에서도 차별화를 구축할 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맨날 싸우는 데가 처음부터 그런 거를 인지하면서 가면 덜 싸울 텐데 나중 가서 폭탄처럼 막 얼마 해버리니까 네.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헤쳐나가 주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조금 공부가 자랑을 하면 네네. 뭐 상계 보라 아파트가 그래도 상계동에서는
최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금 네. 저기 상계 그렇죠. 5동 재개발하고 어디가 더 큰지요? 우동 형님한테는 좀 제가 안 되고 우동 형님한테는 안 되고 네네. 상계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그렇구나. 우리 그래도 대장님이 하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동 재개발 조합장님 박상철 조합장님이 지금 무게감이 있을만 했군요 지금. 네. 네. 묵직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계주공 5단지 드디어 나오네. 상계주공 5단지. 자, 오늘 그 많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부터 좀 구역에 대해서. 네. 네, 저희 상계주공 5단지가 최근 1년 많이 매스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